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대량 실업이라는 2차 공포가 강타하고 있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전망입니다.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예,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밤사이 뉴욕 증시 또 폭락했습니다. 우리 증시는 어제 1600선 밑으로 떨어졌죠. 1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.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.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. 이런 말을 했죠.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1차 위기라면 2차 위기는 경제 위기가 될 거고 코로나보다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.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언제까지 갈까요? 혹시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각오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? 자,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알아야 대비도 가능합니다. 저 멀리 영국에서 세계의 경제 움직임을 보고 있는 분 직접 만나보죠.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장하준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영국도 확진자 수가 꽤 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예, 오늘 그 영국 그 수상이 여기 학교, 대학 뭐 다 문 닫더라고 해가지고요. 지금 굉장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국 정부는 될 수 있으면은 강력한 조치는 나중에 그 도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뭐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 지난 주 말부터 이제 급선회 해가지고 예. 계속 지금 이제 조처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런 상황 비슷하네요. 예, 뭐 어려운 지금, 상황은. 그렇죠. 예. 아니 사실 여기가 더 문제인 게 예.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보다는 많이 했지만 테스트도 충분히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지난 또 한 10여 년 동안 뭐 그 긴축 재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의료가 국유화가 돼 있으니까 예. 의료 예산 같은 걸 많이 깎는 바람에 지금 뭐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진단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영국 말씀하셨지만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, 미국, 뭐 중동 할 것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예. 경기를 가장 선행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 금융시장부터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. 뭐 너무나 심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황 이 경제 상황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선 좀 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잘못 처리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진 건데.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면은 12년 전인데 그거 그렇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지금 이제 코로나는 뇌관이고. 예, 밑에 쌓여있는 문제가 또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도 같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돈 풀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문제를 봉합을 해놓은 거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뭐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저금리에다가 무슨 양적 팽창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푸는데 그게 금융기관에만 가고 실물 경제는 잘 돌아오지 않고 지금 금융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말하자면은 뇌관을 터뜨렸단 말이죠.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옛날처럼 돈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돈을 풀면 뭐예요? 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고. 지금 뭐 그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. 2008년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봉합만 해놨는데 그게 코로나19를 맞아서 터져버렸다 이 말씀. 그러면 그렇죠.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가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? 이미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가고 있죠. 이미요? 예. 1998년 IMF 때는 우리나라 집값이 3분의 1토막까지도 났었고 1998년 한 해 평균으로 봐서도 저 서울 집값이 13% 떨어졌고
뭐 집값은 제가 예로 든 겁니다만 전체적인 실물 경기가 추락했었던 건데 그때보다 더 할 수도 있단 말씀, 그런 각오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?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그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부채가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기업들이 뭐 돈을 마구 빌렸단 말이죠. 마구 빌려서 마구 쓰고 부채는 마구 그렇죠. 늘어나고. 예. 전문가들 사이에 이거 뭐 그 금융시장 교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아주 그냥 최악의 타이밍에 이게 터진 거죠. 코로나가.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뭐 IMF 때보다 더 할 수도 있다. 이미 더한 쪽으로 들어섰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갈까? 그리고 얼마나 깊게 상처를 줄까인데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이게 지금 뭐 일단 이 병이 잡혀야 이게 언제쯤이라도 좀 가닥이 잡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어디까지 퍼질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. 지금 뭐 이태리 같은 데는 거의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가고 있고. 그렇죠. 미국은 이제 더 큰일이에요. 왜냐하면은 뭐 영국 같은 데하고 비교해서도 말도 안 되게 테스트도 안 돼 있고.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무슨 복지 이런 거라면은 그 손살에 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병가 내면은 급여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. 오죽하면 트럼프가 그러겠는가?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얘기죠. 이미 뭐 퍼질 대로 다 퍼져 있을 텐데. 병이 어느 정도에서 가닥이 잡힐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감히 제가 뭐 언제쯤이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예측을 못 하겠어요. 뭐 일부 사람들은 그 경제학자들도 뭐 한 3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. 그 3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은 이제 V자 곡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. 보통 어려웠더라도 그렇죠. V자로 우리가 살아났었다, 그래프가. 네.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뇌관이 된 것이 감염병이라는 측면에서 V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, 이 말씀. 그럼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해라 수상이 얘기하면서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최소한 6, 7개월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V자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, 영국 이런 데 이 병이 잡히려면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야 그다음에 V자도 되지도 않겠지만 되는 거죠. 지금 이제 전체 지구촌이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다면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 사망자만 2,000명 넘어선 이탈리아, 또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원래도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재정 위기, 뭐 국가 부도 사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가능성이 있나요? 글쎄요. 뭐 그 나라들이 이제 그 유럽 연합의 일부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 그 IMF 때 당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. 세계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뭐 중국 뭐 큰 도시긴 하지만 지방 도시에서 병 한번 나가지고 그 뭐 뉴욕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 독일에서도 자동차 공장 휴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다 얽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대응책 같은 거는 말하자면 그 공조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지금 뭐 상당히 어렵다.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경제에 가장 민감한 곳 주식시장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. 코스피가 1600선인 그렇죠. 밑으로 가서 거의 뭐 증권시장이 패닉인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. 가겠죠. 아직 바닥 아니라고 보세요? 아니죠.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병이 어떻게 잡히냐 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또 유가 전쟁하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또 어떻게 될 거며 여러 가지 지금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
근데 단적으로 지금 뭐 연일 무슨 뭐 미국 연준위에서 뭐 이자율을 뭐 거의 제로로 내린다 무슨 몇 그 조 달러를 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. 뭐 한 2시간 지나면 주식시장 다시 떨어지잖아요.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을 23일부터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. 전자거래만 네. 허용하고 증권거래소 객장을 폐쇄하는 이런 일이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 같은데. 글쎄요, 뭐 사상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진짜 돈을 풀면 문제가 해결되는 면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실물 경제 자체가 돌아가질 않으니까. 그러네요.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집마다 뭐 $1,000불씩 뭐 나눠주겠다, 뭐 무슨 쇼핑 그 쿠폰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보내면 뭐 합니까? 나가서 쓸 수가 없는데.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.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.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식, 현금을 포켓에 직접 꽂아주는 방식, 현금 직접 지급을 택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이제 속보를 저희가 보니까 1인당 $1,000를 2번 주겠다. 그러면 $2,000. 우리 돈으로는 그러면은 2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. 한 번 준다고 했던 걸 늘려서 2번 주겠다라고까지 하거든요. 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세요? 글쎄 아니 뭐 물론 뭐 돈을 주면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지금 뭐 문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국같이 무슨 택배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슈퍼마켓이니 뭐 하여튼 이런 온라인 배달이 완전히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. 한국처럼 그런 게 발달 안 했기 때문에. 원체도 우리처럼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지금 마비된 상태. 택배 배달도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뭐 이게 더 지속되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. 예. 그런데 뭐 돈 주면 뭐 합니까? 가서 쓸 수가 없는데. 그럼 그 돈을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그런 기본 생활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. 뭐 집세라던가 뭐 전기값, 수도값 그런 거를 도와줘야 돼요. 그건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. 전기요금,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세금 내는 거 뭐 삭감해준다든지 안 걷는다든지 이런 방식. 예,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뭐 몇 천만 명의 이제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기업들이 말하자면은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될 인원들을 이렇게 해고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뭐 보조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.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또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총 노동인구 한 25% 되는데 유럽 나라들은 그 비율이 한 15%고 미국 같은 데는 그 비율이 7%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합니다. 굉장히 시급해요. 그 트럼프가 $1,000씩 2번 풀어봤자 나가서 사지를 못하니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는가, 경기 부양책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하고 세금 감면해주는 방안. 근데 우리의 경우는 또 뭐 미국 경우와는 좀 다르니까 어떻게 보세요? 우리 환경 고려했을 때. 아니 저는 그런 뭐 세금이 됐건 기본적인 공과금이 됐건 그런 걸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. 우리도.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그 인터넷 쇼핑 배달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현금 지급.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쓰고 할 그 환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. 사회적 거리두기.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돈들을 깎아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이십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재원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재원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. 국제 발행 통해서 자금 충당하면 국가 채무 비율 올라가고 재정 건전성 타격 입을 수 있다. 어떻게 보세요?
우리나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재정 관료들께서 예.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.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예. 세계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게 건전한 나라입니다. 어허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국민소득 대비해가지고 40% 좀 넘는데, 예. 뭐 유럽의 그런 대여섯 개 나라 40%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, 세계에서.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. 이 네, 말씀. 그리고 매년 예, 예. 거의 매년 흑자 재정하고, 그래서 오죽하면은 재정 적자 싫어하는 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 통해 가지고 써도 된다 써라.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상황이 거의 뭐 준전시인데, 네. 그거 2차 대전 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재정 적자 나니까 그냥 히틀러랑 적당히 싸우자 이랬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? 준 전시라고 보세요. 지금 전시예요? 아니 트럼프마저도 전시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. 트럼프마저도. 예, 그렇게 보고 행동을 하면 예. 지금 재정 적자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이게 뭐 지구촌이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? 영국의 캠브리지대 경제학부의 장하준 교수 통해서 오늘 좀 멀찌감치서 더 객관적으로 들어봤습니다. 장하준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장하준 교수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